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4편 제3보험 보도록 할게요. 자, 제3보험의 개요 해서 이제 9장 나와 있는데, 자,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것이 이제 제3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쪽이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손해보험 쪽이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제3보험은 손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생명보험도 성격도 가지고 있고 중간에 낀 약간 좀 우리 사람의 성격을 볼 때 이제 박쥐라고 하죠. 여기에도 붙었다 저기에도 붙었다. 그래서 약간 좀 색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회색 분자들 이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이존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 돼 있죠. 그레이존. 그레이존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보험인 거고, 손해보험은 우리가 화재보험과 관련된 보험들, 물보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액보상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손해보험은 우리가 실손보상인 거죠. 그런데 어떤 보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액보상도 되고 실손보상도 되는 보험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질병보험이라든지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 간병이 필요한 간병보험, 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 제3보험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세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게 공부할 때 질병, 상해, 간병 또는 간병, 질병, 상해 막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차례대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나중 되면은 법체계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를 하자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3보험업이라고 이렇게 등장한 게 2003년도에 보험업법 이렇게 개정되면서 최초로 제3보험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명칭이 등장한 게 바로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업법상 이 제3보험을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독립적인 지위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3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를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손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겸용을 허용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겸용이 허용됐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험에 구분해가지고 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3보험과 관련돼서 그 보상의 방법이 정액보상, 실손보상 다 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요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맞는 문구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번 가겠습니다. 자, 제3보험에 구분해가지고 표를 보니까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해로 인해서 치료비가 든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자, 질병보험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데 이 사망 보장은 안 해줘요. 자, 이 간병보험은 간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따라서 사망 보장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망 보장을 해주는 것은 상해보험 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상해보험. 그러면은 질병 사망은 상해 사망 말고 우리가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병 사망은 우리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이에요. 따라서 주계약으로 이 제3보험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얘는 특약 형태로만 들어갑니다. 특약으로만 질병 사망은. 근데 여러분들 상해 사망은 상해보험 주계약으로 들어가요. 자, 특약으로 들어가는 요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생명보험사도 판매하고 손해보험사도 판매하는데, 이 생명보험사가 이게 질병 사망을 부가특약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자, 나이라든지 금액, 가입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없어요. 생명보험의 원래 고유 영역이니까. 자,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서 우리가 사망,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집어넣을 때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 연령 한도는 80세 만기고요. 금액 한도는 2억 원까지만 이렇게
특약으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뒤쪽에서 또 나오니까 미리 좀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2번 보니까 재산보험에 관련된 법규에서 상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보험업법 이렇게 봤지만은 자, 상법상으로는 보험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여러분들 손해보험과 그리고 인보험으로 규정한다라고 돼 있고, 요 인보험에는 자, 우리가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생명보험 쪽이 이제 인보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보험도 상해, 질병, 간병,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이 있죠. 그런데 규정을 상해, 질병, 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요런 것들이 바로 인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에서는.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간병보험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법률상에 약간 좀 미비점이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미비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또 우리 인보험 편에서 이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고 하고, 요 상해보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생명보험에서 얘기한 거랑 다 같은 내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생명보험을 준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병보험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될까요? 특이한 사항 빼놓고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얘네 둘을 준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준용한다. 자, 이런 규정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몇 가지 특이사항 빼놓고는. 이해하셨죠? 자,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간병보험 규정이 없다라는 거. 자, 우리 다음 표를 보니까 상법 보험편 해가지고 인보장편 해가지고 제3장 인보험, 그리고 제1절 통칙 인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쭉 하고요. 제2절 생명보험, 생명보험 얘기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다음 쭉 내려가서 제3절 상해보험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상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마지막 조문 볼까요? 자, 739조 조문 보니까 제732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뭐예요? 뭐를 준용한다? 위에 거를 준용한다. 뭐를 빼고는요? 732조를 제외하고는. 732조가 뭔지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자, 뭐예요?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박약자 또는 상실자를 사망보장하는 설계는 뭐다? 무효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자, 이런 규정들은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만은 상해보험 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미만자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해보험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해사망, 요러니까 나이 요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상해사망 쪽에서는. 그리고 한도도 없습니다. 한도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한도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생명보험, 질병사망특약은 다른 거죠. 자, 다음 제4절 보니까 질병보험이에요. 질병보험. 그 다음에 이제 질병보험 규정이 나오는 거죠. 자, 질병보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마지막 조문을 보니까 질병보험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뭐래요? 자, 위의 것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질병보험은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32조를 제외하고. 잘못됐죠? 상해보험은 요거를 준용한다. 질병보험은요, 위에 두 개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미세한 차이지만은, 문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표를 보니까 우리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및 보험업 허가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상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업 다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우리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그리고 재산보험업의 보험 종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표 바로 밑에 여러분들 따라서 재산보험 사업도 우리 독자적인,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보험업법에서.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겸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명보험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에 대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재산보험업 겸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여러분들 겸용이 안 돼요. 전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겸용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재산보험만 겸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답은 보험 모집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재산보험. 그러니까 재산보험도 여러분들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보험 설계사에 합격한 다음에 우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금융위원회 등록 업무를 협회에서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를 합격을 하시면서 재산보험 설계사를 합격하시면은 생명보험 협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손해보험 설계사이면서 재산보험 설계사를 합격을 하시면은 우리 손해보험 협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재산보험만 독자적으로 한 회사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운영을 하는 회사, 재산보험 전문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보험 설계사를 합격하면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재산보험 협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보협회 또는 생보협회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설계사와 관련된 부분들, 합격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죠? 1년이죠. 자, 경력 요건은 뭐였죠?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되죠. 자, 여기서 경력 요건,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은 재산보험 설계사면은 재산보험 경력 요건이 필요한 거지 생명보험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장난 문제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기억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 설계사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 공통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 3번 재산보험의 특징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을 금지한다. 즉 생손보끼리는 겸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상해 사망은 여러분들 상해보험의 주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질병 사망은 주계약으로 못 들어가죠. 특약으로만 들어가요.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우리 질병사망 특약은 무제한이지만은 손해보험 쪽에서는 80세 만기 2억 원 한도까지 적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나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죠. 정액보상, 실손보상 다 된다. 자, 우리 답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보험 이익. 자, 피보험 이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피보험, 즉 보험의 대상이에요. 보험의 대상. 우리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죠? 일단 대상을 보니까 생명보험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재산보험은 누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인보험 쪽이죠. 근데 손해보험은 뭐예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주택, 주택이죠. 건물 대상이. 자, 그것의 이익이에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 쪽에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요? 이거는 정할 수가 없죠. 자, 재산보험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이것도 정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아, 저거는 5억짜리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경제적인 이익 가치를 얘기합니다. 즉 손해보험 쪽에서만 피보험 이익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재산보험 쪽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면은 5억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보험 금액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손해보험이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금전으로 이렇게 확정을 시키는 거고, 자,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한 후에 5억 원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5억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잿더미를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보험사고 전에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금액을 우리 최대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이게 바로 피보험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정의. 자, 두 번째 줄에 불확실한 보험사고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보험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자, 그리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후가 아닙니다. 전에 확정이 돼야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이러한 피보험 이익은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사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명보험이라든지 재산보험과 관련돼서는 피보험 이익을 한정할 수는 없다. 자, 손해보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피보험 이익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라번,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를 한번 보죠. 재산보험 설계의 기준. 자,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맞나요? 맞죠? 질병, 상해, 그렇죠? 자, 다음, 우리 질병 사망을 계약에 넣을 수 있나요? 원칙상 못 넣죠.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상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정액보상 그리고 실손보상 다 가능하다. 근데 우리 뒤쪽에서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 공부를 할 건데 요 실손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실손의료보험 쪽에서는 실제 손해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 B보험사의 실손보험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했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근데 나는 2천만 원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5천만 원 지급, 2천만 원 지급하고 여기도 2천만 원 지급하면 나 받는 돈이 4천만 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중복으로 안 돼요. 실제 손해만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자, 너네 회사에서 2천만 원 지급할 거지? 그럼 2천만 원. 너네 회사에서도 2천만 원 지급하는 거지? 혼자만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네 회사는 자, 총 실제 손해액이 2천만 원 났으니까 전체 4천만 원 중에서 각각 회사는 절반씩 이렇게 1천만 원씩 지급해 라고 하는 게 바로 비례보상이라는 거예요. 비례보상. 즉 비례보상을 해야지만이 이득을 못 보죠. 그쵸? 이게 바로 실손급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재산보험에 다 비례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손보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례보상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비례보상하는 보험들 이런 것들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보험 가입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례보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 생명보험 파트에서 공부했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가 뭐죠?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험이죠. 그럼 저축성 보험은 뭐나요?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는 보험. 그럼 보장성 보험은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도 또 박스로 또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재산보험에 대한 개요 부분 앞쪽에 이제 간단한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요 파트에 대해서도 한 3-4문제 나오니까 꼼꼼하게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 상법과 보험업법 구분해가지고 잘 보시고 이 법규정상 뭐 먼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느냐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제 10장 재산보험 상품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